저 여자 뱃속에 당신 아이가 있다고요? 20년을 치매 시어머니 혼자 모시며 살아온 영희. 남편은 아내 덕에 사업으로 떼돈을 벌더니 젊은 여자와 바람나서 아예 아이까지 만들었습니다. 아이 못 낳는 아내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내연녀와 함께 집까지 빼앗으려 했죠. 하지만 쫓겨나기 직전 시어머니 장롱 속에서 발견된 건 100억 원 당첨 로또였습니다. 며느리 하나 믿고 살아온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부터 돈 냄새 맡고 달려온 불륜 부부의 추악한 본색, 동네 사람들 앞에서 벌어진 법정 대결, 그리고 내연녀가 아기 안고 도망치는 순간까지 평생 착하게만 살던 며느리가 단 한 방으로 모든 걸 뒤집어버린 통쾌한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영희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시어머니는 멍하니 앉아 계셨죠. 넌 누구야? 우리 며느리 어딨어? 제가 며느리예요, 어머니. 영희는 웃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영희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면서 틈틈이 시어머니를 돌봤죠. 남편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도 늦네요? 회사 일 때문에 바빠. 먼저 자. 남편 태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영희를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은 진짜 며느리 덕에 굴러가는 거야. 맞아, 시어머니까지 혼자 모시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아. 영희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살았어요. 친정도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 해. 영희는 늘 그렇게 다짐했죠. 남편 태수는 처음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초반엔 아내를 아꼈고 시어머니도 잘 모셨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번 계약 성사되면 우리 살만해질 거야. 태수는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를 자주 가졌어요. 영희는 남편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자. 곧 좋아질 거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왔어요.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거래처 미팅이야. 핑계는 늘 그럴듯했습니다. 영희는 혼자서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약을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다녔죠. 영희야, 고맙다. 시어머니는 가끔 정신이 맑아질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남편은 사업으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을 돌보고, 하지만 영희의 가슴 속엔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시끄러워. 내가 돈 벌어오는데 뭐가 문제야? 태수는 점점 아내에게 차갑게 대했어요. 영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어요. 태수 씨, 요즘 이상하지 않아? 맞아, 밤마다 어디 가는 것 같던데. 영희는 그런 소문을 듣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우리 남편은 아니야. 일 때문에 바쁜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죠. 어느 날 저녁 영희는 공방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왜 안 와? 곧 오실 거예요, 어머니. 영희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여보, 괜찮아요? 나 혼자 들어갈 수 있어. 태수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영희는 한숨을 쉬며 남편 옷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남편 재킷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떨어졌죠. 이게 뭐지? 영희는 영수증을 펼쳐봤습니다. 호텔 이용 내역이었어요. 설마.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죠.
아니야, 회사 접대였겠지. 영희는 애써 믿으려 했어요.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다시 웃으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고맙다, 영희야. 시어머니는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영희는 그 미소를 보며 다짐했죠. 조금만 더 버티자. 나 때문에 이 집이 무너지면 안 돼. 그런데 영희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더 큰 폭풍이 곧 몰려올 거라는 걸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좀 주세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금 현금이 없어. 나중에 줄게. 태수는 신문을 보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약값이랑 병원비가. 아, 시끄러워. 나중에 준다니까. 태수는 짜증을 내며 밖으로 나갔죠. 영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남편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도 제때 안 주고 집에도 거의 안 들어왔어요. 태수 씨, 요새 완전히 딴 사람 됐더라.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냥 요즘 젊은 여자랑 자주 보인다던데. 영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영희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달라진 태도를요. 어느 날 영희는 남편 차에 올라탔어요. 조수석에 긴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머리카락을 집어들었죠. 분명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여보, 이건 뭐예요? 아, 그거. 거래처 직원 태웠어. 별거 아니야. 태수는 눈도 안 마주치고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졌죠. 그날 밤 태수는 또 늦게 들어왔어요. 어머니, 아들 왔어요. 영희가 시어머니를 부축해 나왔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우리 아들 아닌데. 시어머니는 아들조차 못 알아보셨어요. 엄마, 나야. 태수. 태수. 우리 아들 태수는 착한 애인데 넌 나쁜 사람 같아.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태수는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갔죠. 쯧, 치매 걸려서 헛소리만 하시네. 영희는 시어머니를 다시 방으로 모셨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쉬세요. 영희야, 조심해. 저 남자 나빠. 시어머니는 영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영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조차 느끼는 변화를 자신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영희는 병원에 갔습니다.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이를 갖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요. 임신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선생님, 정말 방법이 없나요? 안타깝지만 현대의학으로도 어렵습니다. 영희는 병원을 나서며 주저앉고 싶었죠.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영원히 불가능하다니. 남편한테 어떻게 말하지? 영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 병원 다녀왔어요. 그래서? 뭐래? 태수는 TV를 보며 무심하게 물었어요. 나 아이를 가질 수 없대요. 뭐? 태수는 그제야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아, 진짜? 태수는 비웃듯 웃었어요. 역시 그렇군. 결혼한 지 10년 넘었는데 아이 하나 없는 게 이상했어. 여보, 됐어. 이제 알았으니까. 태수는 다시 TV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차가운 반응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위로 한마디 없이 오히려 비난하는 투였죠. 그날 밤 영희는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태수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근처 숙소에서 잘게. 일 때문에 바빠서. 여보, 그래도 집에.
시끄러워. 나 혼자 돈 벌어서 너희 둘 먹여 살리는데 뭐가 불만이야? 태수는 소리를 지르며 문을 쾅 닫았어요. 영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선 소문이 퍼졌죠. 태수 씨, 젊은 여자랑 살림 차렸대. 진짜? 영희 씨는 그렇게 고생하는데? 아이고, 불쌍해라. 시어머니까지 혼자 모시는데. 영희는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야,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남편 사무실에 도시락을 가져갔어요. 아, 사모님. 사장님, 오늘 거래처 미팅 가셨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최근엔 사장님 일정을 저희도 잘 몰라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영희는 도시락을 들고 돌아섰어요. 그때 다른 직원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요즘 그 여자랑만 붙어 다니잖아. 쉿, 사모님 계시잖아. 영희는 걸음을 멈췄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이구나. 영희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죠.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영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친정도 없고 갈 곳도 없었죠.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었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영희야, 너 울었니? 눈이 빨개.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희는 웃으며 밥을 떠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영희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마워, 영희야. 넌 정말 착한 애야. 어머니, 영희는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꾹 참았어요. 울 시간도 무너질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영희는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배신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장님, 전화 왔습니다. 직원이 태수에게 전화를 건넸어요. 태수는 밖으로 나가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나야.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달콤하게 변했죠. 알았어. 30분 후에 거기서 봐. 태수는 전화를 끊고 차에 올라탔어요. 그가 도착한 곳은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젊은 여자가 문을 열었죠. 오빠, 늦었잖아. 미안. 일 때문에. 여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태수보다 1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오빠, 나 오늘 뭐 샀는지 알아? 뭔데? 짜잔. 명품 가방. 여자는 신이 나서 가방을 보여줬어요. 오빠가 카드 줬잖아. 고마워. 태수는 웃으며 여자를 안았습니다. 우리 예쁜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 둘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죠. 오빠, 언제쯤 그 집에서 나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할게. 정리가 뭐야? 이혼하라고. 여자는 투정을 부렸어요. 알았어. 곧 이혼할게. 태수는 여자를 달랬습니다. 그때 여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 병원이네. 병원? 왜? 오빠, 나 사실 여자는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임신했어. 뭐? 태수는 깜짝 놀라 일어났죠. 진짜야? 확실해? 응. 8주째야. 여자는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태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었습니다. 그래, 낳자. 진짜? 오빠, 여자는 태수에게 안겼어요. 태수는 생각했죠. 드디어 내 아들을 가질 수 있겠군. 영희는 아이를 못 낳잖아요. 이젠 명분이 생긴 겁니다. 곧 다 정리하고 너한테 갈게. 약속했어, 오빠. 응, 속. 태수는 여자에게 키스했습니다. 한편 영희는 집에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약 드세요. 영희야, 우리 아들은 어디 갔어? 일하러 가셨어요. 일? 맨날 일만 하네. 집에 좀 있지.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영희는 쓸쓸히 웃었어요. 일이라도 하면 좋겠네요. 며칠 뒤 태수가 집에 왔습니다. 영희 할 말 있어. 무슨 일이에요? 영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나
집 나갈 거야. 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이혼하자. 우리 이제 끝이야. 태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여보,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넌 아이도 못 낳잖아. 그건 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다른 여자가 생겼어. 태수는 거침없이 말했죠. 영희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보, 제발,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했어. 8주야. 뭐라고요? 영희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빨리. 태수는 서류를 던지고 나갔어요. 영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 영희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뭐래? 어머니, 저희 이혼한대요. 뭐? 이혼?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안 돼. 우리 며느리 내보낼 수 없어. 시어머니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당장 불러. 이 나쁜 자식. 영희는 시어머니를 진정시켰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영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 뒤 태수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이혼 조정 들어갑니다. 합의하시죠. 저는 이혼 안 해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재판으로 갈 건데 그게 좋아요?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재판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영희는 단호했습니다. 태수는 짜증을 냈죠. 야, 이러지 마. 그냥 도장 찍으라고. 싫어요. 저 당신 안 보내요. 영희는 소리쳤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떡하고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상관없어. 태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이 나쁜 자식.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 비켜요. 이건 우리 일이에요. 무슨 우리 일이야. 넌 내 아들 아니야.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들어 태수를 때리려 했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태수는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셨죠. 어머니, 영희가 재빨리 부축했어요. 나쁜 자식. 나쁜 자식.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태수는 쳐다보지도 않고 나갔어요. 일주일 안에 도장 안 찍으면 강제로 진행할 거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영희는 시어머니를 안고 울었어요. 영희야, 미안해. 내 아들이 이런 짓을.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 없어요. 우리 어떡하지? 괜찮아요. 제가 어머니 끝까지 모실게요. 영희는 다짐했습니다. 비록 남편이 떠나도 시어머니만은 버리지 않겠다고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태수가 여자를 데리고 집에 나타난 겁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야. 뭐라고요? 영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집은 내 명이야. 넌 나가. 여보, 이건 너무하잖아요. 뭐가 너무해. 빨리 짐 싸. 태수는 냉정했습니다. 여자는 배를 쓰다듬으며 비웃었어요. 언니, 이제 여기 제 집이에요. 빨리 나가주세요. 당신이 뭔데? 영희는 분노했죠. 오빠 아기 엄마예요. 곧 결혼할 사이고요. 여자는 당당했습니다. 영희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나서셨습니다. 안 돼. 며느리는 안 내보내. 엄마도 나가세요. 요양원 알아봤어요. 뭐, 요양원? 시어머니는 경악했어요. 엄마 치매 있잖아요. 요양원이 나아요. 태수는 무섭게 말했습니다. 이 나쁜 자식. 내가 정말 내 아들이야? 시어머니는 울먹이셨어요. 영희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 나가요. 영희야, 저 혼자서도 어머니 모실 수 있어요. 영희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와 여자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죠. 빨리. 오늘 안에 나가요. 여자가 재촉했어요. 영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참자. 어머니 때문에라도. 영희는 시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섰어요. 갈 곳은 없었지만 일단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죠. 남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영희는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부동산에 가서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공방에서 번 돈을 모두 털어야 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지내요. 단칸방은 비좁았지만 둘이 지내기엔 충분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고맙다, 영희야. 넌 정말 천사야. 시어머니는 영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혼자 울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었거든요. 며칠 뒤 태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영희, 돈 좀 빌려줘. 네, 무슨 소리예요? 사업이 좀 안 풀려서. 3천만 원만. 태수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월세방 살고 있는데. 아, 진짜 쓸모없네. 됐어. 태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영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도 빼앗고 쫓아내고 이제 돈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영희는 참았어요. 공방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장롱을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뭘 찾으세요, 어머니? 어디 뒀더라. 분명 여기. 시어머니는 중얼거리셨어요. 뭘 찾으시는데요?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 하지만 시어머니는 기억을 못 하셨습니다. 영희는 그냥 치매 증상이려니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태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영희,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 전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나 결혼해야 한다고. 태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여자랑요? 뱃속에 애 있는 그 여자요? 영희도 참았던 게 터졌어요. 그래, 맞아. 내 아들 낳을 여자야. 당신, 정말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면 뭐야? 이혼 안 하면 재판 간다.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영희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영희야, 울지 마. 어머니,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저런 자식을 낳아서.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영희는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내가 뭔가 숨겨둔 게 있어. 네, 뭐요? 기억이 안 나. 하지만 분명 중요한 거야. 시어머니는 안타까워하셨어요. 영희는 그저 시어머니를 달랠 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영희는 몰랐죠. 그 중요한 것이 곧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운명의 톱니바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흘렀어요. 영희는 공방 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시어머니 약값과 월세를 벌어야 했거든요. 어머니, 다녀올게요. 조심해, 영희야. 시어머니는 늘 걱정스러운 얼굴로 배웅하셨어요. 영희가 공방에 있을 때였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영희 씨, 들었어요? 뭐요? 태수 씨 사업 망했대요. 네.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래처에서 사기당했다나 뭐라나. 완전 쫄딱 망했대요. 그래요. 영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됐습니다. 그 젊은 여자는 배 불러서 병원 드나들고 태수 씨는 빚쟁이한테 쫓기고 난리래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것 봐요. 하늘이 다 보고 있다니까. 영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희, 나야. 무슨 일이에요? 돈 좀 빌려줘. 제발. 태수의 목소리는 초라했습니다. 전 없어요. 월세방 살면서 어머니 병원비 내기도 빠듯해요. 제발. 1천만 원만. 없다니까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영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집도 빼앗고
쫓아내고 이혼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돈 달라고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태수는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또 장롱을 뒤지고 계셨어요. 어머니, 뭐 찾으세요? 어디 뒀더라. 분명 여기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초조해 하셨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다치시겠어요. 영희가 부축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생각났다. 네, 뭐가요? 옛날 집. 옛날 집 장롱에 뒀어. 시어머니는 흥분하셨어요. 옛날 집이요? 그래. 태수 그 나쁜 놈이 빼앗아간 집. 시어머니는 정신이 또렷해 보이셨습니다. 거기 안방 장롱 제일 깊은 곳에 뭔가 있어. 뭐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게 들어있어. 시어머니는 영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영희야. 그거 찾아야 해. 영희는 난감했습니다. 그 집엔 이제 태수와 그 여자가 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거기 어떻게 들어가요? 몰래라도 가야 해. 꼭. 시어머니는 간절했어요. 영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는 걸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영희는 결심했어요. 한밤중에 몰래 가기로요. 태수가 집에 없을 때를 노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녀올게요. 조심해. 영희야. 꼭 찾아와. 시어머니는 손을 꼭 잡으셨어요. 영희는 밤 11시쯤 옛날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불이 꺼져 있었어요. 영희는 예비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빨리 찾고 나가자.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었어요. 제일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손에 뭔가 걸렸어요. 낡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지? 영희는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죠. 그 순간 영희는 숨이 멎었어요. 복권이었습니다. 영희는 급하게 휴대폰으로 번호를 확인했어요. 당첨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하나, 둘, 셋. 번호가 맞아떨어졌어요. 말도 안 돼. 영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1등 당첨. 당첨금 100억 원. 세상에.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꿈인가 싶어 뺨을 꼬집었습니다. 아팠어요. 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숨겨두셨구나. 영희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불 왜 켜져 있어? 태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화들짝 놀라 복권을 품에 넣었어요. 누구야? 태수가 안방으로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재빨리 장롱 뒤로 숨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태수가 방 안을 둘러봤어요. 이상하네. 그는 고개를 갸웃하다 나갔습니다. 영희는 숨을 죽였어요. 태수가 화장실로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재빨리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현관문을 살며시 열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영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품속의 복권을 꼭 쥐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영희는 뛰다시피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찾았어요. 정말 찾았어? 시어머니는 반색하셨어요. 네, 이거요. 영희는 복권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복권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거야. 내가 10개월 전에 산 거. 어머니, 이게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 시어머니도 놀라셨습니다. 당첨된 거예요. 1등이요. 영희는 기뻐서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며느리야. 이건 내 거야. 네, 나를 끝까지 지킨 건 너뿐이야. 이건 내 거야. 시어머니는 영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어머니, 내 아들은 나를 버렸어.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넌 아무 이유 없이 날 지켰어. 고마워, 며느리야. 어머니, 영희도 울었어요. 둘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 잘 살자, 며느리야. 네, 어머니.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영희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영희는 걱정이 됐습니다. 어머니, 이거 태수가 알면 어떡하죠? 그러게. 조심해야 해. 시어머니도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영희는 복권을 꽁꽁 숨겼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돼.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었죠. 며칠 뒤 영희는 은행에 갔어요. 복권 당첨금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등 당첨이시네요. 은행 직원이 환하게 웃었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영희는 긴장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직원은 속삭이듯 말했어요. 복권 당첨금 수령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세금을 제하고도 70억이 넘었어요. 통장으로 입금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았습니다. 영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은행을 나서는데 누군가 영희를 봤습니다. 동네 아주머니였어요. 어머, 영희 씨? 여기 웬일이에요? 아, 그냥 볼일 좀. 은행에 무슨 일이에요? 아주머니는 궁금해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저 갈게요. 영희는 재빨리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영희 씨가 은행에 돈도 없다면서.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영희 씨가 은행에서 나오는 걸 봤대. 그래. 무슨 일이래? 글쎄, 뭔가 숨기는 것 같던데.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소문은 결국 태수 귀에도 들어갔어요. 영희가 은행에? 왜? 태수는 의아해했습니다. 내연녀가 옆에서 말했어요. 오빠, 혹시 그 여자 돈 생긴 거 아니야? 돈? 그 여자가 무슨 돈이 있어? 그래도 확인해봐. 혹시 모르잖아. 여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태수는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 너 은행 갔었어? 네. 누가 그래요? 영희는 당황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봤대. 무슨 일이야? 그냥 통장 정리하러. 거짓말하지 마. 너 돈 생겼지? 태수는 추궁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 돈 없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끊을게요. 영희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키면 안 돼. 절대. 하지만 태수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뭔가 수상해. 내연녀도 동의했습니다. 오빠,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응. 치매 걸렸어도 뭔가 알 수도 있잖아. 여자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태수는 영인의 월세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여자도 함께였어요. 배가 불러온 여자는 태수 팔을 끼고 있었죠. 똑똑똑. 누구세요? 영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야. 태수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왜 왔어요? 엄마 좀 봐야지. 태수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태수를 보고 얼굴을 찡그리셨어요. 넌 누구야? 나쁜 사람 같은데. 엄마 나 태수야. 아들. 아들. 내 아들은 착한 애인데 넌 나쁜 놈이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태수는 짜증을 냈어요. 엄마, 혹시 집에 뭐 숨겨둔 거 없어? 뭐, 돈이나 귀중품 같은 거. 태수는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계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정말? 그래, 없다니까.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하지만 여자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빠,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 태수도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나가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잠깐만. 확인 좀 하자고. 태수는 장롱을 열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희가 복권을 은행 금고에 맡겨뒀거든요. 진짜 없네. 태수는 허탕을 쳤습니다. 이제 나가요. 여기 당신 집 아니에요. 영희는 문을 활짝 열었어요. 태수와 여자는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뭔가 수상해. 분명히 뭔가 있어. 태수는 의심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영희는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조심해야 해요. 그래, 며느리야. 절대 들키면 안 돼. 네, 비밀로 해요. 둘은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곧 폭풍 같은 사건이 몰려올 예정이었으니까요. 태수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찜찜했어요. 뭔가 있어. 분명히. 오빠. 그냥 착각 아니야? 여자가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영희 눈빛이 이상했어. 태수는 확신했어요. 며칠 뒤 태수는 사람을 시켜 영희를 미행했습니다. 영희가 어디 가는지 다 보고해. 알겠습니다. 탐정이 영희를 따라다녔어요. 영희는 매일 공방에 가고 시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 보였죠. 하지만 어느 날이었어요. 영희가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집을 알아보네요. 탐정이 태수에게 보고했어요. 집? 영희가? 네, 지금 매물을 보고 있습니다. 태수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역시. 돈이 생긴 거야. 오빠. 그럼 어떡해? 여자는 초조해했습니다. 당연히 내 거지. 엄마 재산은 아들 거야. 태수는 이를 갈았어요. 다음 날 영희는 작은 주택을 계약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편하게 살 집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여기서 살아요. 정말? 우리 집이야? 네, 우리 집이에요. 시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영희도 행복했어요. 드디어 월세방을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이틀 뒤 태수가 찾아왔어요. 이번엔 여자뿐 아니라 아기까지 안고 왔습니다. 태어났어요. 아들. 여자는 득이양양했어요. 축하는 무슨, 왜 왔어요? 영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희, 너 집 샀다며? 태수가 본론을 꺼냈어요. 그게 왜요? 돈이 어디서 났어? 말해. 태수는 다그쳤습니다. 제 돈이에요. 상관없잖아요. 상관 있어. 엄마 재산 아니야? 태수는 소리쳤어요.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재산? 엄마가 며느리한테 뭐 준 거 있죠? 없어. 나 가진 거 없어.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어요. 거짓말. 분명 뭔가 있어. 태수는 흥분했습니다. 여자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숨기지 마세요. 아들한테 줘야죠. 닥쳐. 넌 우리 며느리도 아니잖아.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뭐라고요? 여자는 발끈했어요. 내 며느리는 영희야. 너는 아들 망친 여자고.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들어 여자를 가리키셨어요. 오빠. 들었어? 저 할머니가 나보고. 여자는 울상을 지었습니다. 태수는 영희를 노려봤어요. 영희, 마지막으로 묻는다. 돈 어디서 났어? 제가 번 돈이에요. 거짓말. 태수는 영희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영희는 팔을 뿌리쳤어요. 당신 이제 남이에요. 이혼하자고 한 사람 당신이잖아요. 이혼은 아직 안 했어. 법적으로 난 아직 내 남편이야. 태수는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죠. 변호사 선임할게요. 영희도 지지 않았어요. 좋아. 법대로 하자. 엄마 재산은 아들 거야. 태수는 소리치며 나갔습니다. 여자도 아기를 안고 영희를 노려보며 따라갔죠. 영희야, 괜찮아?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어머니.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법적으로 누구 거지? 영희는 불안했어요. 다음 날 영희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영희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신중하게 들었습니다. 복권은 시어머니가 산 거죠? 네.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한다고 명확히 의사표시를 했나요? 네, 여러 번 하셨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지금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영희는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종이에 사인 좀 해주세요. 이게 뭐야? 어머니가 저한테 복권을 주신다는 증여 계약서예요. 그래, 당연하지. 내가 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하셨어요. 영희는 그 서류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날 끝까지 지켜줘서. 시어머니는 영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며칠 뒤 태수는 정말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산분할 및 상속권 주장의 건 법원에서 소환장이 날아왔어요.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영희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제대로 싸워봅시다. 당당하게. 변호사는 영희를 격려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첫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법정에 갔어요. 태수도 와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기를 안고 방청석에 앉아 있었죠.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들어왔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태수 측 변호사가 나섰어요. 복권은 피고의 시어머니가 구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어머니의 재산이고 법적 상속인은 아들인 원고입니다. 피고 측 반론하시죠. 영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복권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피고에게 명확히 증여했습니다. 증여 계약서도 있고 여러 증인도 있습니다. 증인이 누구죠? 시어머니 본인과 동네 이웃들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인 신청 받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증인석에 앉으셨습니다. 증인은 복권을 며느리에게 준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는 또렷하게 대답하셨어요. 치매가 있으셨지만 이날만큼은 정신이 맑았습니다. 왜 아들이 아닌 며느리에게 주셨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제 아들은 저를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집에서도 쫓아냈고요. 그래서요?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어요. 아무 이유 없이 저를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영희를 바라보셨어요. 단칸방에서도 저를 모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증인은 며느리를 신뢰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제 딸이나 다름없어요. 시어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태수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엄마, 그래도 전 아들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동네 이웃들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영희 씨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정말 잘했어요. 친딸보다 더 잘 모셨죠. 슈퍼 아주머니가 증언했습니다. 태수 씨는요? 태수 씨는 젊은 여자 만나더니 가족을 버렸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시어머니를 밀치는 것도 봤어요. 다른 이웃도 증언했어요. 태수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여자는 방청석에서 초조하게 아기를 달랬어요. 마지막으로 피고 본인 진술 듣겠습니다. 영희가 일어났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버렸을 때도 집에서 쫓겨났을 때도 저는 어머니를 버릴 수 없었어요. 가족이니까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영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는 제게 주실 게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그래도 전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복권이 나왔군요. 네, 그건 저도 놀랐어요. 영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머니 마음이에요. 저를 끝까지 믿어주신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양측 주장 잘 들었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판결은 2주 뒤에 나온다고 했어요. 영희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법정을 나왔습니다. 태수가 다가왔어요. 영희, 이거 취하해. 우리끼리 나눠 갖자. 싫어요. 영희는 단호했습니다. 넌 가족도 버린 사람이에요. 자격 없어요. 뭐, 자격? 태수는 화를 냈어요. 난 아들이야. 법적 상속인이라고.
판사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영희는 돌아섰습니다. 여자가 소리쳤어요. 언니, 우리 애 생각 좀 해요. 애 키우는데 돈 들어간다고요. 그건 당신네 문제예요. 영희는 차갑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잘했어, 며느리야. 어머니, 떨려요.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 걱정 마. 하늘이 다 보고 있어. 시어머니는 영희를 안심시키셨습니다. 2주는 길고 긴 시간이었어요. 영희는 매일 불안했습니다. 혹시 져서 돌려줘야 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변호사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증여 의사가 명확하고 증인도 충분해요. 이길 겁니다. 정말요? 네, 믿으세요.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영희는 또다시 법정에 섰어요. 태수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판결 선고합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네. 태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복권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이 명확하므로 피고의 소유로 인정합니다. 안 돼요. 판사님, 태수는 소리쳤어요. 조용히 하세요.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하십시오. 판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긴 거예요?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이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다, 영희야. 어머니, 영희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둘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태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아들인데. 여자는 아기를 안고 울부짖었어요. 오빠, 항소해, 항소하라고. 닥쳐. 이제 돈도 없어. 태수는 여자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돈 없어? 사업 망했다니까. 변호사 비용도 빚내서 낸 거야. 태수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여자는 경악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태수는 짜증을 냈죠. 여자는 아기를 안고 법정을 나갔어요. 이런 남자랑은 못 살아. 못 살아.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영희는 법정 밖에서 동네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어요. 영희 씨, 축하해요. 정의가 이겼네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영희야,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네, 어머니. 영희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승리의 순간이었어요. 오랜 인내와 헌신이 드디어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태수와 그 여자에게 남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영희와 시어머니의 새로운 삶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운명의 마지막 장이 곧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영희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 작은 주택이었죠. 어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정말 예쁘다, 영희야.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시며 행복해 하셨어요. 영희는 방마다 꽃을 놓고 시어머니 방은 특히 따뜻하게 꾸몄습니다. 이제 편하게 쉬세요, 어머니. 고맙다, 내 딸아. 시어머니는 영희를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영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편 태수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사업은 이미 망했고 빚쟁이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돈 갚으세요.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태수는 애걸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집안에서는 여자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어떡해요? 시끄러워. 애 좀 조용히 시켜. 애가 배고파서 우는데 어떡해요? 분유도 없어요. 여자는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태수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다 영희 때문이야. 그년이 돈만 줬어도. 그러게요. 시어머니 모셨다고 다해요? 여자도 영희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집 비우셔야 합니다. 집행관이 통보했습니다. 태수와 여자는 짐을 싸야 했어요. 오빠,
우리 어디로 가요? 고시원이라도 알아봐야지. 태수는 초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는 아기를 안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내 인생이라니. 그녀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여자는 몰래 짐을 쌌습니다. 아기 옷과 자신의 옷만 챙겼어요. 새벽에 태수가 자는 사이 집을 나갔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이렇게 못 살아. 여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어요. 아침에 일어난 태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안을 둘러봐도 여자와 아기가 없었어요. 테이블 위에 쪽지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아기는 제가 키울게요. 태수는 쪽지를 구겨버렸어요. 이런, 나까지 버리고 가? 그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돈도 가족도 모든 걸 잃었어요. 다 내 잘못이야. 태수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편 소문은 동네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태수 씨 완전히 망했대. 그 여자도 도망갔다던데? 아이고, 인과응보네. 사람들은 혀를 찼어요. 영희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태수가. 그래, 들었어. 시어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안타깝구나. 어머니, 하지만 자업자득이야. 가족을 버린 대가를 치르는 거지.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영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론 안쓰러웠습니다. 영희야,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네, 어머니.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태수가 영희를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몰골이었어요. 영희야, 왜 왔어요? 영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태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도와줘.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게. 영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태수야, 엄마, 태수는 어머니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바라보시다 말씀하셨어요. 넌 나를 버렸어. 요양원에 보내려 했잖아. 죄송해요, 엄마. 제가 미쳤었어요. 며느리를 쫓아내고 다른 여자 데려왔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태수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엄마, 영희야, 밥 한 끼 주자. 시어머니가 영희를 보셨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수는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영희가 차린 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수는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식사 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태수야, 돈은 못 줘. 네, 알아요. 하지만 밥은 먹으러 와도 돼.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제대로 살아. 술 끊고 일 찾아서 성실하게 살아.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한테 사과해. 진심으로. 영희야, 태수는 영희를 봤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짐승만도 못했어. 영희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배신하고,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태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줘.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영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일 찾아보고요. 그래, 고마워. 태수는 일어났어요. 문을 나서며 돌아봤습니다. 엄마 영희야 건강하세요. 너도. 시어머니는 손을 흔드셨어요. 태수가 떠나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화났지? 아니에요, 어머니. 거짓말. 내 표정 보면 알아. 시어머니는 영희 손을 잡으셨어요. 하지만 용서는 우리를 위한 거야. 미워하면 우리만 힘들어. 어머니, 물론 돈은 안 줘. 그건 내 몫이니까. 시어머니는 웃으셨어요. 영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날 이후 태수는 가끔 밥을 먹으러 왔어요.
하지만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어요. 엄마, 나 이제 일해요. 잘했다. 아들아. 시어머니는 흐뭇해 하셨습니다. 태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술을 끊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와 다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 그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자는 아기를 데리고 다른 도시로 떠났어요. 태수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혼자 남았지만 후회 속에서 살아갔어요. 한편 영희는 공방을 확장했습니다. 큰 건물을 임대해서 제대로 된 공방을 차렸어요. 와, 영희 씨, 여기 정말 멋지다. 동네 사람들이 구경 왔습니다. 감사해요. 다들 놀러 오세요. 영희는 환하게 웃었어요. 공방에서는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예를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영희는 아이들을 다정하게 가르쳤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영희에게 아이들은 큰 위로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착해요. 아이들은 영희를 따랐어요. 시어머니도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치매 증상은 여전했지만 영희 곁에서 행복해 하셨어요. 며느리야, 산책하자. 네, 어머니. 둘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인사했어요. 어머니, 며느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희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 두 사람 보면 기분 좋아져. 그러게, 진짜 아름다운 모녀지간이야. 사람들은 부러워했어요. 영희는 이제 더 이상 불쌍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행복한 여자였어요.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영희야. 둘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시련의 끝에서 찾은 행복. 그것은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이었어요.